2023년은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개인이 증시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사고파는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쌀 때 사모으는 투자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상승효과는 무지성 상승론자다. 참고로 저는 상승론자나 긍정론자가 아니에요. 실제 작년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을 때도 8, 9월달 조정을 이야기하고 증시가 싼 구간임을 말씀드렸죠. 무조건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싼 구간이 왔다면 그때 증시가 밸류가 싸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21년 말에도 S&P 500 연봉을 보면서 이격이 너무 떠있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미리 말씀도 드렸죠. 저는 무지성 상승이나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저 또한 객관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월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과거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 2월달에는 조정장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2월 조정장을 말씀드렸고 실제 쉬어가는 장세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 3월 반등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2월달 조정 이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증시 반등의 배경에는 국채금리 하락과 환율 하락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 중간선거 이후 11월달 이후 그리고 그 이듬해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 상승이 항상 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는 조정장 혹은 횡보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하락장 후의 기회, 그 다음 해에 여지없이 찾아왔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 올해죠. 1825년 이후 임기 3년차에는 평균 18.4%의 증시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1939년 이후에는 임기 3년차 하락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락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임기 2년차 때 증시가 하락을 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28.7%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평균적인 통계이자 역사적 사실이에요. S&P 500이 작년 28% 하락을 했습니다. 시스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1980년도 초반과 같이 이 정도가 하락의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락의 마지노선이 나왔다면 그 다음엔 뭘까요? 추가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권 혹은 반등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지성 상승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하락, 조정이 반복되겠지만 결국 올해 막바지, 올해 1년의 수익률은 결국 플러스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한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실제 1월달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증시는 탐욕 구간에 있어요. 하지만 2월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이 나온 이후에 공포지수는 중립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 제조업 신규 주문 재고 이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증시는 미리 올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증시는 미리 반등을 했다.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변곡점 구간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 돌아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지금이 정확히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항상 기업의 실적 그리고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 바닥을 칠 때 증시는 미리 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3월달이 됐으니까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S&P 500 10개월 이동평균선을 5개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합니다. 주가가 그 위로 또 올라탔죠. 월봉 골든크로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개월 이평선을 5개월 이평선이 이제 막 이번 달에 골든크로스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 위로 올라탔어요. 마찬가지로 월봉 골든크로스. 코스피도 마찬가지. 10개월 이평선을 5개월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했죠. 마찬가지로 주가는 그 위에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다. 중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60개월 이평선 그 위에 많이 떠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개월 이평선에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스닥이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많이 빠졌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개월 이평선 오히려 지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S&P 500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사이클의 흐름을 덜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빅스텝 우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3월달에 0.5% 인상할 확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30%까지. 이렇게 FOMC 미팅 3월 23일에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이때 0.25가 아니라 0.5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확률은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증시에 큰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요. 그냥 꾸준히 이 정도로 가던가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돼서 이땐 올리지 않던가. 제가 보는 최종 마지노선의 금리는 5.25%예요.
5.25 정도에서 멈춰주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었었죠. 근데 그 다음 움직임, 어제 국채금리가 크게 빠졌죠.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마지막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어요. 하락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 시황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구간,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막히고 바로 하락할 가능성, 올라가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이다. 여기까지 반등하고 하락할 가능성, 지금 바로 빠지든 아니면 제한적인 상승을 두고 이 정도에서 빠지든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강하게 빠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200일 이평선이에요. 이 보라색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 하락폭의 반절 50% 저항 구간이자 200일 이평선의 저항이 같이 모여있는 구간이에요. S&P 500도 마찬가지.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실제 이렇게 증시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 혹은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걸 알 수 있어요. 200일 이평선에 막혔죠. 또 저항받고 하락. 하지만 뚫어내고 강하게 뚫어낸 후 강하게 지지. 200일 이평선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증시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 환율은 200일 이평선의 저항. 매우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구간이죠. 증시로 봤을 때는 매우 의미 있는 반등의 구간이었다. 2월달 하락이 변곡점에서 반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앞으로 이 구간을, 200일 이평선 구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 뒤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저는 여기까지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빠져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다시 올라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에게 다시금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증시가 싸졌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환차 이익을 보는 구간으로 바뀐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했다, 다시 반등했죠? 외국인에게 다시금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현재 물가 흐름은 어떨까? WTI 유가 선물인데 여기 반등 구간 말씀드렸죠?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고 일단 여기서 지지부진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패턴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거는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중국 경기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가지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수, 이미 고점 치고 빠지고 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료 지수가 신규 세입자와 전체 세입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반기 하반기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유가로 보자면 중장기로는 임대료 지수 그리고 임금 이런 것들이 추가로 강하게 빠져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큰 추세는 하락이라는 거죠. 실제 최근에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임금이 올라갈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니까 금리 더 올려도 돼. 이런 논리에 의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민간 채용 공고를 보면 냉각 조짐이 나타난다. 미국 정부의 고용 공식 통계는 한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만 노동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하는 민간 온라인 구인 정보업체 실적 보면은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 4달 연속 경기 위축 50 아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50 아래면 경기 위축, 위면은 경기 확장. 고용 둔화의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 임금,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이 빠져주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가의 단기 출렁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의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를 달성했어요. 리오프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의 경기 회복은 유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거를 들여밟고 갑니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여드린 그림, 금리 인상은 어쨌든 꺾이는 그 과정에 와 있습니다. 피크를 쳤다면 주가는 결국 다시금 회복된다. 미리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실제 주가는 반등을 하는 그 과정에 와 있죠,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들, 유명한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실제 이론은 빠삭한데 주식에서 성적을 못 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너무 잘해서입니다. 실제 경기와 증시는 같지 않아요. 따로 움직입니다. 증시가
굉장히 먼저 선행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증시도 안 좋을 거야. 지금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증시도 좋을 거야. 하지만 아니에요. 증시가 안 좋다, 부정론이 가득할 때는 증시가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 경기 호황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는 이미 경기 반락, 변곡점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경기에 맞춰서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시장도 좋을 거야,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경제 석학들, 교수님들 많다는 겁니다. 경기와 증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그 오류, 실제 주식으로 돈을 못 벌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도 아니고 경제 석학도 아닙니다. 그냥 투자자예요. 실제 돈의 움직임과 증시의 흐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분석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제와 증시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증시를 기술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S&P 500 1년 넘게 이어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리테스트 반등,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테스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여기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면서 S&P 500이 여기서 리테스트 반등을 할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열어놓자 말씀드렸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구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4080포인트 구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시가 여기를 올라타야 됩니다. 1차 관문은 넘었지만 중요한 핵심 구간이 남았다.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 안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년이 넘는 기간에 따른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가 돌파한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피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 2500포인트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매물대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를 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대신에 초강력 매물대인 만큼 여기를 뚫어내서 안착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시도가 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계속 실패할까요? 두드리면 결국에 열리죠. 여기 2500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잘 보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놓고 투자 판단을 하면 좋다.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인플레 공포, 빅스텝 우려, 새벽까지 FOMC 관련 인물들 연설 듣고 새벽까지 깨 있으면서 지표 체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크를 확인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이라는 거죠. 물론 빅스텝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잔파도라는 거예요. 추세는 결정됐다. 이로 인해서 금리와 환율이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 재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환율 200일선 저항을 맞고 하락 중, S&P 500은 200일선을 지지받고 반등했다. 기술적으로 이 구간을 계속 체크하시면 좋아요. 악재를 증시가 덮고 있죠. 현재까지는 증시에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하느냐, 조정 없이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3월 초인데 지금 올해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남았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았습니다.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고 내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잔파도는 나올 수 있어요. 악재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놓고 방향성을 놓고 가져가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고용과 주거, 중장기적인 안정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출렁임은 있겠지만 큰 추세는 하락이다. 투자 전략,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 역사적인 증시 호황장이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2년차에 증시가 하락한 경우 그 다음 올해죠. 3년차에 증시가 28% 이상 반등을 했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현재 하락으로의 변곡점에 다다라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변곡점이다. 피크에서 방향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그만큼 증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바뀌는 구간, 그리고 그에 선행하는 주가의 특성입니다. 이 사실만 안다면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1월 강세장, 그리고 2월에 쉬어가는 장이 왔어요. 재차 강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경제 분석가나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경기를 분석하는 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증시도 안 좋을 거야.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댓글에서도 발견되는 오류예요. 많은 분들이 증시의 하방을 볼 때 그 근거가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근거를 드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곡점이라면 증시가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증시 반등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3월달 그리고 4월달 흐름을 같이 지켜보면서 좋은 종목 찾아서 올해 말이 됐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일주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